굿즈 창업 월 1,000만 원 벌면 행복할까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취미로 굿즈 만들다가 퇴사해서 캐릭터 브랜드를 창업했는데 운이 좋게 퇴사 4개월 차에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찍게 되었어요. 창업하면 매일 그림만 그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그게 그림도 아니고 굿즈도 아니고 기업 콜라보를 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퇴사 후 굿즈 창업 3년 하면서 느낀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굿즈 창업하면 생각보다 하루 종일 사무 업무랑 행정 업무만 치다가 하루가 다 가요. 근데 당시에 저는 이걸 자동화하거나 위임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이걸 다 쳐내다가 그림 그릴 시간이 부족해졌고 SNS에 브랜드 콘텐츠를 못 올려서 어렵게 모은 팬들이 대거 이탈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월 1,000만 원을 버니까 이때부터 고정 비용도 같이 엄청 커졌고 이 고정 비용을 해결하면서 매출을 증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임을 못하고 자동화를 못하니까 여기 어려움이 1차적으로 생겼고요. SNS에 브랜드 콘텐츠를 못 올려서 2차로는 팬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매출이 줄어들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었어요. 그러면 굿즈 창업을 했는데 그림을 못 그린다고? 굿즈를 못 만든다고? 그러면 출근을 해서 대체 뭐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포장입니다. 문구 사장의 하루는 포장에서 시작을 해서 포장으로 끝나요. 거의 택배 굿즈 포장하고 바코드 붙이다가 매일 새벽 2시에 퇴근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굿즈에 맞는 택배 부자재 정착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코드였는데요. 제가 물건 살 때는 바코드 번호가 알아서 생기고 알아서 붙여지는 건 줄 알았는데 번호가 자동으로 생기고 들어가 있으려면 이게 다 돈이더라고요. 이게 바코드 번호를 제가 직접 만들고 인쇄해서 붙여야 되는 거더라고요. 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현타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서 작업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다 서류를 떼거나 문서 작업을 해야 돼요.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를 떼야 되고 온라인에서 팔려면 통신 판매업을 또 떼야 돼요. 현장에서 카드 결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카드 가맹점 가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려면 국내나 중국 저작권도 등록을 해야 되고 상표권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시간을 진짜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온라인에서 뗄 수 있는 작업들은 다행인데 이게 생각보다 오프라인이나 관공서에 직접 가서 떼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진짜 하루가 통째로 날아가더라고요. 세 번째는 재고 관리입니다. 초반에는 재고 조사를 엑셀로 했었는데요. 전산이어도 하나하나 세고 받아 적으니까 결국에는 수작업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나 파트타이머 분께 맡기려면 내 제품을 학습시켜야 되는 이슈도 있었고요. 재고가 내 스토어랑 소품샵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오차가 계속 생겨요. 이게 나중에야 이게 엑셀이 아니라 솔루션을 써서 최대한 자동화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계산할 때 1패에서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를 페이히어를 쓰신다면 여기 재고조사하는 앱도 있는데요. 핸드폰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재고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찍어만 달라고 맡겨도 되게 수월해집니다. 네 번째는 입점처 관리예요. 생각보다 입점된 소품샵 운영 업무에 시간이 정말 많이 듭니다. 입점 요청이 오거나 재입고 요청 오는 것들이 메일, DM, 카톡, 플랫폼 어드민 정말 다양하게 들어오고 문서 양식이 다 다르게 들어와서 이걸 취합하고 택배 보내고 메일 보내고 재고에 반영을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퇴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퇴점을 하면 제품이 무조건 파손이 되거나 B급 상품이 꼭 생겨요. 이거를 검수를 해서 재포장하고 폐기하고 재고를 반영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이 시기에 콘텐츠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만들면서 세계관을 쌓았어야 브랜드가 많이 성장을 했었을 것 같아요. 운영 업무만 하다가 좀 당시 이 타이밍을 놓쳤었고 그 과정에서 팬들이 많이 이탈하면서 한동안 브랜드 정체기를 겪었었어요. 제가 이때 삽질을 하긴 했었지만 사실 누가 알려주면 별거 아니었거든요. 정말 맨땅에 헤딩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이런 고충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이런 것들을 피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운영 작업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해봤던 방법과 찾아본 해결책들을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반복적인 서류 작업이 있다면 GPT 같은 AI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는 정보들이 꼭 있잖아요. 저는 택배 예약하는 양식을 GPT를 통해서 자동화를 했었는데요. 이게 엑셀 함수 몰라도 그냥 GPT에다가 물어보면 금방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소품샵에서 재입고 요청들이 왔다면 업체 정보를 하나하나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고 업체명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업체 정보가 불러와지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응용하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온 주문을 택배 예약 양식으로 자동으로 변환을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셀러용 솔루션을 쓰는 건데요. 이지 어드민 같은 셀러용 솔루션을 이용하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스토어에 주문이 들어오면 얘가 이거를 송장에 취합을 해줘서 그냥 송장 보면서 택배를 싸면 되고요. 바코드 번호 만들고 출력하는 것부터 재고 관리도 어드민으로 할 수 있어요. 업체에서 재고 요청을 하면 여기서 바로 엑셀로 보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3PL을 이용하는 건데요. 즉 택배를 3자 물류 업체에 외주를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수백 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겁이 났거든요. 그냥 한 달에 그냥 10건도 안 돼도 계약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초기에는 제가 택배를 다 포장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택배만 싸고 매출에도 한계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굿즈 외에도 기업 콜라보나 카카오 이모티콘이나 전자책 같은 것들로 좀 브랜드를 확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시도를 못했었어요. 소형업체 대상으로 하는 3PL을 이용을 하게 됐었는데 제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정보가 전송이 되고요. 담당자분들이 다 포장을 해서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도 그 운송장이 자동으로 전송이 돼서 발송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왜 또 좋냐면 소품샵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냥 엑셀로 이 업체에 물건 이거 보내주세요. 이거 몇 개 보내주세요. 써서 보내면 업체분들이 보내주신다는 점이 정말 장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소형 브랜드도 이용이 가능하고 비용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실 텐데 택배비에다가 택배 부자재 다 합쳐서 3,000원 초반이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주문을 받을 때 택배비를 3,000원을 받잖아요. 조금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알바 쓰면 돈 더 들잖아요. 그거보다 진짜 수배는 절감되는 수준이어가지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거를 도입을 하니까 피드도 좀 주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었고 기업 콜라보도 도전해볼 수 있었고 카카오 이모티콘도 시도를 하면서 매출 등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포장 알바 고용인데요. 제가 초기에는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제가 원하는 시간에 요청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포장 속도가 생각보다 잘 안 났어요. 전 당근마켓에서 단기 알바를 구했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분들이 많았고 포장 알바를 한 달을 그냥 풀로 고정으로 고용하는 건 좀 부담이 되는데 하루 이틀만 짧게 단기로 구할 수 있어서 되게 편했고 비용적으로도 좋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세무 처리예요. 처음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부가세 신고까지는 직접 했었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져가지고 크리에이터 파트너스라는 인플루언서 전용 세무 업체가 있어가지고 여기 계약해서 이용을 했었고 요즘은 3.3이나 쌤 157 같은 세무 앱들도 잘 나와 있어서 쓰고 있어요. 맞는 방식을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것저것 좋은 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내가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적용하려고 하면 너무 귀찮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창업 초반에는 솔루션이나 외주 세무기장 쓰고 고정 비용이 매달 드는 게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처음부터 무턱대고 맡기면 월에 고정 비용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진짜 순식간에 나가더라고요. 돈은 여기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굿즈 제작비도 쓰고 입점 수수료도 30%씩이나 나가잖아요. 비용이 안 드는 선에서 작은 규모로 자동화를 시도하거나 수고를 줄이고 싶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찾아보면 이커머스나 쇼핑몰 사장님들이 되게 조각조각
지식을 올려주신 것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정보나 템플릿이 쇼핑몰 기준이라 약간 굿즈 작업에는 딱 맞지가 않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도 굿즈에 맞게 이거를 가공하고 적용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굿즈나 캐릭터 IP의 경우에는 상표권이나 중국 저작권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정작 필요한 정보들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를 누가 미리 정리만 해놔도 정말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다. 우리가 창작을 하는데 온전히 시간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겪었던 운영의 어려움, 자동화 노하우, 그리고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자료들을 하나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책을 준비해보고 있는데요. 초기 굿즈 창작자분들이 운영에 덜 지치고 창작에 집중할 수 있게 실무 중심으로 제작 중에 있어요. 브랜드 시작이 막막하신 분들에게는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게 제작 중에 있고 단순 반복되는 운영 작업에 지치신 문구 작가님들에게는 일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 온라인 문구 마켓을 열거나 일러스트 페어 끝나고 온라인 문구 마켓을 열어야 되시는 분들이 마켓 오픈부터 소품샵 입장까지 순서대로 보고 따라하실 수 있게 알려드려요. 두 번째는 반복되는 업무들을 줄여주는 자동화 방법과 실무용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 등록부터 상표권,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 서류 절차를 흐름대로 정리해드려요. 이거가 처음에 되게 멘붕이 오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게 사업자 처음 내면 세무 지식이 정말 머리가 터져요. 어려운 세무 지식도 처음 접하시더라도 쉽게 제공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힘들었던 과정들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어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실무 자료로 만들고 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고 도움이 되셨을까요? 전자책 말고도 계속 이 채널에 검색해서 나오는 뻔한 정보 말고 정말 시행착오를 하고 삽질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정말 찐 정보들이 계속 올라올 예정이에요. 열심히 개같이 쪄보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우리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빠이.